지금은 안전과 함께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을 만나는 시간의 조우종, 최하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로 인해 2018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이 발표됐죠.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2020년 1월 16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지도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2021년 1월 19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정기 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등을 실시할 때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내용으로 교육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 원인과 그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근로자가 본인이 처한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성 혹은 남성을 비하하거나 고정관념적 성 역할을 강요하는 등의 언동은 젠더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 괴롭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의 여부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등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다음 괴롭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괴롭힘 유형은 첫 번째, 폭행, 상해 등의 신체적 괴롭힘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공격 행동, 위압적 태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협박, 명예훼손, 모욕, 심한 폭언 등의 정신적 괴롭힘인데요. 부적절한 질책이나 불쾌한 언행, 일방적인 비난이나 고성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행위, 동료와의 소통을 막는 행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괴롭힘, 무리한 업무 지시, 부당한 업무 배제, 그리고 지나치게 사적인 일에 간섭하는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 당사자와 동료 그리고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두통이나 위장질환, 면역기능 저하, 심뇌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신체적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행복감 감소, 정서적 불안, 자살 위험 증가 등 정신적으로 몹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본 동료나 목격자들은 피해자를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다음엔 자신 차례가 아닐까 두려워하는 등 간접적 피해자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며 조직 전반적으로는 구성원 상호 간 불신 조장으로 인한 화합력 저해로 생산성이 감소하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시로 들어드리는 절차를 참고해 각 직장 등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피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다시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든 제3자든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건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해결을 원하는지 정식 사건 조사를 원하는지에 따라 조사를 합니다. 당사자 간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약식 조사와 조정, 중재를 통해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에 복귀합니다. 이때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만일 이때 합의가 결렬되면 정식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유급 휴가를 주는 등의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혹시나 다른 곳에 알려질 우려는 없을까요? 그렇죠. 모든 과정은 철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합니다. 신고인에게도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장소 역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과 함께 조직적으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먼저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 정책을 알리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 역시 서로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함께 주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노와 사 모두 함께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을 만나는 시간의 조우종 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